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가라사대 시작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미디어의 스파트라이트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외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출입자들한테 입장문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나는 반대한다. 비수를 꽂은 겁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 신속처리 법안에 오른 그 법안들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9일날 귀국하던 예정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4일 지난 토요일 오전에 급거 귀국했습니다. 해외 일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민주당과 청와대는 상당히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무일 죽이기가 시작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조국 민정수석 그렇게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홍보하던 홍보대사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도 경청할 만하다. 어르고 달랩니까?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도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해한다. 국회에서 논의해보자.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것일까요? 과거 청와대와 민주당의 발언들이 부메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과거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나온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정말 몸으로 감쌌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원칙론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자, 문무일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18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렇게 말합니다. 87년 당시 연수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87 항쟁 때 문무일 총장은 독재정권 타도를 위해서 거리로 나섰다.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다.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자, 이 정도로 문무일은 정의감이 강한 검찰총장 감이라고 추켜 세웠던 그들인데 지금 문무일 총장의 항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비판했습니까? 아무튼 지금 그때의 말들이 부메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여러 번 부딪혔다고 합니다.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검찰개혁을 몰아붙인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다. 1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찬을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큰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무일 총장은 밥도 먹지 않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짐 싸라고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이 말려서 사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1년 전부터 검찰과 청와대 간의 갈등은 시작된 것이죠. 그 뒤로 청와대와 검찰은 무슨 조정도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이 안건이 오르자마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에서 항명을 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문무일 총장만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선 검사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팔다리 다 잘린다. 중국 공안처럼 공룡 경찰이 탄생하게 된다. 공수처까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수사하던 대통령 관련 수사나 국회의원 수사 이런 것들이 다 공수처가 뺏어갈 수도 있다. 공수처가 가져오라면 다 줘야 된다. 우리는 완전히 핫바지다.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지검의 주진우 검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 신미숙 비서관 구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위선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선은 조현옥 인사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가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공수처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의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출범할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인데 무조건 문재인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들도 검사를 뽑는 사람들은 문재인의 사람들입니다. 민변 출신들이 대거 들어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는 9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보수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악법들이 지금 놓여 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칠 수 있는 패를 문무일 총장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이라든지 피우진 보훈처장을 통한 아버지의 서훈 문제라든지 지금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쳐가지고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패. 거기다가 대개의 대통령들은 임기 말년에 자녀들이 감옥 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채용 비리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소시효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진실만은 밝히라 그러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김태우 전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그런 일들을 검찰이 이미 상당 부분 조사했다면 임종석 전 실장, 조국 민정수석 무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무일 살생부가 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요, 김정숙 여사 관련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지금 해외로 이주했지요. 문다혜 씨. 문다혜 씨의 사위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걸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돈에 대해서 어쨌든 말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불법 취업 의혹도 야당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의 칼입니다. 무기입니다.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검찰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나 검찰은 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패스트트랙 몸싸움 때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정의당이나 국회의원 수십 명이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고소된 상태입니다. 고발된 상태입니다. 패가 막 쌓여 있습니다. 이거 하나둘씩 까기 시작하면요, 김정숙 여사 패를 깔까? 임종석 패를 깔까? 이해찬 패를 깔까? 공포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검찰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못 막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로들과의 오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폐 수사 너무 심하다,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 검찰 수사를 나는 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고위 참모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겠다는데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일선 검사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문무일 총장은 보고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물론 이거는 가상일 뿐입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검찰이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일선 검사들이 검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검찰 개혁. 물론 우리가 검찰 편만 들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 중인 법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논의가
덜 성숙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으니 지금부터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 정도로 미성숙한 법안들을 강제로 올려 태웠어야 합니까? 적어도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감안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한 법들은 그런 법들은 아닙니다.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 법들을 올려 태워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옹색합니다. 문무일의 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카드를 쥐고 있을 것인지, 패를 쥐고 있을 것인지. 아무튼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지금 검찰에는 패가 쌓이고 있다.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고소고발을 하도 많이 해서 패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몸싸움 관련해서 고소고발한 것들은요,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관계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정말 국회법에 따라서 처벌을 강하게 받는다면 벌금 5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다음 선거 출마가 안 됩니다. 배지를 달 수가 없게 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패는 쌓이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에게 패는 쌓이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속으로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들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검찰 요구대로 문무일 총장의 요구대로 법을 바꾼다면 이번에는 경찰이 또 반발할 겁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이 정도 준비도 없이 이 정도로 정치하게 준비도 못한 정부 여당의 무능인 탓입니다. 어떻게 정부 내에서 이 조정조차 안 된 법안을 덜컥 내놓았습니까?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에서 항명하게 만듭니까?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 탓입니다. 어쨌든 화살은 이제 시위를 떠났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화요일날 대검 관부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 입장이 강경합니다.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반민주적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합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한번 지켜봅시다.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의 패가 무엇이든 패스트트랙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 가라사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